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박종화 기자입니다. 요즘 다들 부동산 경매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낙찰의 신이라고 불리는 경매 전문가 유근용 작가님을 모시고 경매의 기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네. 경매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그냥 되진 않더라고요. 경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하게만 산다고 하면은 손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꼭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보다 부동산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한번 유찰이 된다고 하면 뭐 20%, 네.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유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억짜리 물건이 7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7천만 원에 낙찰을 받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시세보다 뭐 싸게 사서 한 8천만 원에 사서 9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떨어진 물건들을 내가 옥석을 잘 골라서 매입을 한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준다고 하면 또 빨리 팔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황금성도 좋고 네. 여러모로 장점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경매를 보다 보면은 용어부터 낯선 게 많은데 경매 공부를 시작하려면은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너무 공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용어도 익숙치 않으니까 그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에만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 지인분한테 들었었는데 어떤 학원에서 거기 있는 모든 강의를 다 수강을 하고 또 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2년 넘도록 낙찰은 한 번도 못 받아본 거예요. 되게 충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책은 딱 한 권만 읽어라. 한 권만 딱 읽고 바로 실전으로 뛰어들어서 낙찰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실전 공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책이란 게 그 안에서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실전을 경험하면서 찾아봐야 될 부분들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 나가면 책 내용도 이해가 쉬워지고 이제 노하우도 계속 쌓이는 거죠. 요즘에 경매 시장을 보다 보면은 전에는 이제 나오자마자 팔리는 물건이 많았는데 요즘엔 유찰되는 물건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뭐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경매가도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극히 일부분 뭐 강남이라든지 너무 이제 많이 올랐었던 물건들은 이제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물건들은 아직도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낙찰을 받아봐야 공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제 아무 물건이나 낙찰 받을 수는 없잖아요.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초보자가 함부로 입찰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료 경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란 것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무료로 뭐 완전히 100% 다 맞지는 않을지라도 초보분들이 어떤 물건을 입찰하고자 할 때 그런 유료 사이트의 내용들만 잘 살펴봐도 큰 어떤 그 위험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제 난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우선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한번 직접 가보고 아니면 손품 요즘 워낙 잘 팔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호갱노노라든지 여러 사이트 어플들을 활용을 해서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또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얼마에 매도한다고 했을 때 내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또 초보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한번 유찰이 되면은 최저가에서 내가 얼마 정도를 쓸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맨날 폐차를 하는 거예요.
고수분들은 최저 입찰가 신경 안 쓰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순수익을 500만 원을 낼지 1000만 원을 낼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낙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상 수익률을 보고 그리고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제 입찰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권리 관련 문서들 있잖아요. 거기선 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나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권리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는 다 소멸이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리고 경매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현황조사서라든지 매각 물건 명세서 뭐 감정평가서 정도거든요. 뭔가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는데 혹시라도 뭐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다 적혀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게 적혀 있으면 입찰 안 하시면 돼요. 대부분 95%, 98%가 아무 이상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상한 물건 하나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끙끙대다 보면은 아 역시 경매는 어려워, 역시 초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세계를 떠나거든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라기보다는 권리상 별로 하자가 없는 그래서 초보자가 입찰해도 큰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런 물건이 나오면은 이건 꼭 입찰을 넣어보세요 하는 물건들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도 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지분 물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뭐냐? 요즘은 뭐 아파트를 누군가가 매입을 할 때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와이프랑 남편이랑 2분의 1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절세를 위해서라도.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에 남편 지분만 경매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권리관계가 사람들이 복잡하다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아서 원래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분과 협의를 해서 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익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경매에서도 분야들이 있는데 여러 분야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나한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방법으로 이제 입찰을 하시면 돼요. 그 지분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물건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편견과 선입견만 좀 내려놓으시면은 괜찮은 물건들 또 소액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지분 경매, 공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류근용 작가님을 모시고 경매 기초부터 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틈새 시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매에 도전해 보셔서 작은 돈이지만 이제 나중에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는 알짜 물건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